명숙이? 그래 나야. 어머. 예. 아니. 예. 이게 얼마나 니? 아 그럼 어떻게? 어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니? 왜 늙었지? 어디 좀 자세히 보자. 자 우선 들어가. 자 이렇게 앉아. 넌 미국서 오래 같지가 않구나. 왜? 미국서 살다 온 교포들 다 특색이 있는데 걸고 달고 칠하고. 실망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넌 여기서 쭉 있었던 애 같아. 왜 연락을 안 했어? 공항에 나갔을 텐데. 그 애도 무척 보고 싶어해. 같이 오지. 급한 일이 있어. 아유 기집애. 비행기 시간 좀 알려주지. 난 오늘 내일 하고 전화통에 매달려 있었잖아. 미안해. 서울이 어떻게 변했나 나 혼자 만나보고 싶었어. 아유, 감상적인 건 여전하구나. 아니야. 많이 변했어. 그래 감상이 어떠냐? 상상 밖이야. 거기서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변할 줄이야. 그러니까 몇 년 만이지? 13년 만이야. 그렇구나 벌써. 그래 거기 생활은 어때? 해피해. 나한텐 희망을 준 나라니까. 오고 싶지 않았어? 내 편지를 받을 때마다 뭉클뭉클한 충동이 있었지. 그 애하고 늘 네 얘기하고 지냈어.
민서 씨도 많이 변했지? 그럼 얘 너 여기 있지 말고 우리 집에 가 있자. 너희 남편한테 패대게. 배는 사실 돈 좀 벌었어. 많진 않지만 너 있을 만한 방 하나쯤은 늘 비어 있어. 그래? 소식 받을 때마다 살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알몸으로 만났지 않니? 고생 많이 했어. 이만큼 될 때까지. 그렇게 다시 살아보라면 난 이제 못 살 것 같아. 그래. 너희들 젊음이 아니 사랑이 용기를 준 거지. 얼마나 근사한 일이니. 민섭 씨 성공할 줄 알았어. 그저 먹고 사는 정도지 행자 씨한테 칭찬받을 정도 아닙니다. 그때 우리들 앞날이 얼마나 암담했어요. 누가 청춘을 아름답다고 했는지 난 그 말이 엉터리라고 막 욕했어요. 예, 너 그때 그 일 생각나니? 너랑 나랑 옷 바꿔 입고 데이트하러 나가서 마주친 거 말이야. 그래. 난 아직 그때 뜨끔했어. 당신? 당신 만나러 나갈 때 그런 거야. 아니 거기 있잖아. 명동 25시 옆에 있는 다방. 우리가 옷이 없었거든. 맨날 같은 옷 입고 남자 만나러 나가는 게 속상해서 그래서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나갔는데 얘가 글쎄 그 다방에 종비 씨하고 들어오는 거야 글쎄. 나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나 그 옷 정비 씨 만날 때마다 줄기창창 입었었거든. 당신 몰랐지? 옷 같은 거 보고 여자 만나러 다녀? 옷 벗길 궁리만 했는데. 아유 이 뭉큼한테 조사야. 참 이 사람. 이렇습니다. 민섭 씨는 그래서 좋잖아요. 그냥 뭐 사는 거죠. 이 사람 일일이 따지면 대책 없는 여자. 뭐라고요? 안 그래? 이 음식들 다 먹어야 되는데. 정빈 씨는 어떻게 살아요? 그 친구요? 주스 드세요. 응. 여보, 친석 게임이라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뭐 어떤 건 친선 게임 아닌가? 골프 치고 나면 말이야 아주 약올라. 꼭 골프로 비즈니스 해야만 해요? 당신도 배워봐. 그럼 알게 돼. 전 그런 거 싫어요. 요새 너도 나도 골프 친다고 난리니. 그것보다도 수미 말이에요. 쟤를 어떻게 좀 해야 하잖아요. 글쎄. 어떻게 방법 좀 모색해 보세요. 음악은 한 시라도 빨리 외국으로 내보내야 해요. 어제는 울고불고 난리 쳤다고요. 너무 어린 나이에 뛰어놓는 것 같아서 그래. 음악가를 만들려면 그 정도 희생쯤은 감수해야 하잖아요. 하긴 그런데. 만약 당신이 우물우물하면 아버지한테 부탁할래요? 알았어. 내가 할 테니까. 우선 수미가 가 있을 때가 마련되면 말이야. 현지 지사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 수미를 맡기란 얘기야? 사장님 외손녀인데 걔 하나 건사 못하겠어요? 직원들한텐 우리들 사생활 노출시키는 게 아니야. 뭐 무서워서 장 못 딴 거요? 금년 내로는 꼭 보내도록 해요. 알았어요. 어서 올라와. 우리 이렇게 산다. 어머나. 아니 모두들 이렇게 다 잘 살아요? 많이 발전됐죠 우리나라? 자, 이리 앉으세요. 아직도 내 머릿속엔 그 보문동집 말이에요. 그 문간방만 생각나요. 그때가 좋았습니다. 뭐
그때가 좋아요? 아유, 버스표 한 장 들고 종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아유, 이인 뭐가 좀 이상해. 벗어날 줄은 몰라. 너 있잖니, 애들이 힘들거든. 그런데 자동차 한 번 안 태워준단다. 아유, 학생이 자가용 타고 왔다 갔다 해야겠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 시간 절약시켜주려고 그러잖아요. 다른 집 애들 봐요. 아유, 조금이라도 책 더 들여다보라고. 밥도 엄마가 떠먹여준단다. 참. 입시 경쟁이 대단해. 전쟁이야, 전쟁. 아유, 그러니까 차를 태워다 주는 거지. 당신은 뭐 내가 애들을 호사시키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 그렇게들 야단들이니? 참 문제긴 문제입니다. 파라군병 소리까지 나오니. 있어, 파라군이라고. 우리도 이사 가야 돼. 참 또 시작이다. 아, 왜 그래요? 남들 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애들은 공부하러 갔어. 국민학교 다니는 작은 녀석까지 덩달아 야단입니다. 우리 집은요, 치맛바람이 아주 세요. 아유. 아줌마. 네. 우리 술 한잔 할래? 그래 가벼운 걸로. 아줌마. 아니야. 내가 갈게요. 민섭 씨 이렇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참 좋아요. 아, 뭐려. 저 친구가 고생 좀 했죠. 함께 노력하면 다 되는 건데. 야망과 욕망은 다른 거야. 난 야망을 갖고 싶어. 무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젊은 놈이 그만한 야망도 갖고 있지 못해서 어떡하겠어. 종빈 씨, 종빈 씨가 꿈꾸는 건 온당한 야망이 아닌 것 같아. 왠지 빗나간 욕망 같아. 난 우수해. 뻗어나갈 수 있는 힘도 있어. 그걸 제지하지 마. 제지하려는 게 아니야. 왠지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하지 마. 난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우리의 미래가 찬란할 수 있단 말이야. hin자, 사랑해. 날 믿어. 행자야. 아유, 당신은 꼭 막걸리 마시든 양주를 마시면 그래요. 아, 이거 습관이라는 건 이거 참 버리기 힘든가 봐요. 네. 이거 수시라는 걸 배울 때 소주, 막걸리 배웠으니 안 그래요, 형자 씨? 아, 우리 거기 말이야, 석구랑 그 집 동동주 아주 끝났었지? 그래요. 그 집 아직도 있어요? 글쎄, 아직 있을까? 참, 그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취했는데 깨서 들어가려고 골목길을 돌다 결국 아버지한테 걸려서 혼났지. 뭘 혼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니까 에휴, 그래. 네가 뭔데 남의 딸 책임진다 마냐고 혼냈잖아. 지금쯤 영감인 걸 후회하시고 계실걸? 아버님 정정하셔. 아, 어머님은 어떠시니? 건강하셔. 양로인에 다 되셨지 뭐. 한인교회 일 보시면서 보람을 찾으시는 것 같아. 함께 나오시려고 했는데 친척도 없는데 나오셔서 뭐 하겠니?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어. 뵙고 싶다. 말괄량이라고 많이 야단도 치셨는데. 난 그 어머님 국수말이를 잊을 수 없어. 아주 전통적인 서울 음식이었는데. 그 작은 방에 몰켜서 걔 난리도 쳤지. 저 애기 네? 정빈 씨가
기르고 있나요? 안 돼. 그렇게는 못해. 나 혼자 사는 세상 아니야. 그럼 날들 어떡하라는 거야? 어머니가 병원을 물색해 놓으셨어. 뭐라고요?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8개월이에요. 임신 중절이 되는 줄 알아요? 살인하자는 거예요? 일단 아기 낳고 살자고 했잖아요. 그건 네가 원하니까 그랬어.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안 되겠어. 살다가 이혼도 해. 그것보단 낫잖아. 그것과 이건 달라요.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 나쁜 놈이야 나는. 그러니까 깨끗이 해결하고 좋은 사람 만나. 난 못해. 그렇게는 못해. 아기 낳을 거야. 나 혼자 기를 거야. 간섭하지 마. 누굴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해? 뭐라고? 날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미안하던 말 같은 게 너무 야비한 것 같아서 못하겠다. 난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내 청춘을 사장시키고 싶지 않아. 애기는 어떠니? 건강해. 내 말 잘 들어봐. 너 혼자 애기 못 키워. 준비지 않았지. 그래. 그 남자가 여기 왜 오고 있니? 외할머니가 오셨었어. 도대체 여기는 왜 온대? 너 애기 종빈 씨한테 맡겨. 안 돼. 감정까지 처리하지 마. 너도 그 사람들이랑 한통속이구나. 종빈 씨 돌아올 남자라면 나 이르지 않는다. 그 남자이지 잊어. 외할머니가 이를 데려갈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너 정신 차려. 평생 아버지 없는 애 기를래. 나만 정말 나만. 민섭 씨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니? 얘기 분물 터질 줄 알고 미리 피해주는 거야. 민섭 씨는 참 착해. 남자는 다 남자야. 까시락거릴 때 사람 잡어. 애를 꼭 보고 싶어. 그의 생일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지금 14살이 됐을 거야. 그렇겠구나. 우리 우기가 13이니까. 본 적 있니? 사실은 할머니가 남을 줬어. 그럴 수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아니니. 자기 아들 장래 때문에 너하고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때 종미 씨가 너한테 말을 안 했지만 너랑 결혼하면 당신이 죽겠다고 약을 싸들고 다니셨댄다. 애 없는 부부한테 주고 감정까지 장가갔지. 아니 그럼 누가 기르고 있니? 글쎄, 종미 씨가 할까? 내일 그 일 통해 알아보자. 종미 씨 만나보라고 부탁할게. 그래, 꼭 좀 그렇게 해줘. 만나고 싶지 않아. 종빈아,
만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과거가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를 찾자는 거야. 다만 과거에 이제 와서 속죄를 하라고? 왜 이래 성급히 굴지 마. 누가 속죄 받겠대? 과거보단 언제나 현재가 소중해. 거참 너 왜 그러냐? 쫓기는 놈 같으니. 그런 게 아니라 행자 씨가 알고 싶은 건 아이의 소재야. 그걸 왜? 몰라서 물어? 애 엄마가 애를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무슨 애 엄마야 이제 와서. 애를 찾아보고 싶어서 나온 것 같더라. 아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살면 됐지. 애는 왜 찾겠대? 애 때문에 응어리 갇혀 있는 것 같더라. 난 몰라 어디 있는지. 미안하지만 난 그 애에 대해선 존재조차 잊어버린 지 오래. 너로 인해 태어난 생명이야. 어떤 생명이든 좋은 보호자 밑에서 잘 크고 있으면 돼. 너 이럴 수 있는 거냐? 채근하지 마. 그 애도 중요하겠지만 내 인생도 중요해. 이제 와서는. 왜 모두 정리된 문제를 가지고 새삼스럽게 그러지? 행자 씨, 그냥은 돌아가지 않을 거다. 그 친구 통해서 알기도 힘들겠는데. 말도 안 돼요. 종빈 씨가 왜 몰라요? 모른다고 딱 잡았대. 아니에요. 알아요. 애 할머니가 알고 있던데. 한 번만 더 알아봐 주세요. 글쎄요, 뭐 한 번 더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지만 아이, 강력하게 말하라니까요. 행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요? 안 되면 네가 만나라. 그래야 그 남자 겁먹겠다. 정 안 되면 제가 만나야죠. 그 친구 참 이해가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지혜 핀날까 봐 겁나서 그러지. 처갓집 덕보고 장가 갔는데 이제 와서 들통나 봐야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피하는 거지. 민섭 씨 미안해요. 미안해할 거 없어. 이것도 못 해주니? 아, 지금 당장 전화 좀 걸어봐요. 여보세요? 나야. 어떻게 해서든 아이의 소재를 찾겠다는 거야. 난 모른다고 했잖아. 네가 잡아댄다고 될 일이니? 행자 씨가 널 만나겠대. 정 안 가르쳐주면. 네가 왜 나서서 그렇게 귀찮게 그래? 잊어버린 지도 오래됐고 난 그 일에 끼고 싶지 않다니까 왜 자꾸 그래? 네가 정 그러면 어머니도 만나야겠다. 그러지 마. 내일 내가 다시 연락할게.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야. 회사에 좀 문제가 생겼어. 아버님도 아세요? 아, 몰라.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 없어, 사장님. 아버지 눈밖에 나지 않게 무슨 일이든 잘 처리하세요. 사업 여봐드리면. 그래, 알았어. 소재를 알겠다는 건 애를 찾겠다는 거 아니야? 행자 씨 그렇게 경솔한 여자 아니야. 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애가 궁금하지 않겠어, 사람이라면. 행자 씨는 처음에 네가 애를 키우는 줄 알고 있었어. 애가 어떻게 자라냐고는 묻더라. 그러더니 그렇게 된 걸 알고 당황하더라. 그러니 바짝 애가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해하는 거야. 아무튼 난 이 일로 평지풍파 일으키고 싶지 않아. 애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어? 강남에서 공장을 한다는 것밖에 몰라. 거기가 어디야? 다시는 이 일로 너하고 만나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 거기가 어디야? 여기 메모지 좀 주세요.
실례합니다. 저 김정수 씨라고 사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 그럽니다. 꼭 좀 만나야 해요. 선생님도 빚 받을 게 있어요? 네? 아시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뭘 말입니까? 당자예요? 어음이에요? 어음이면 아예 포기하세요. 우리 사장님도 워낙 크게 걸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부도가 났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한 1억 정도 된다나 봐요. 자택은 어딥니까? 가보셔야 소용없습니다. 사장님 행방을 가족들이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요. 그리고 집은 사채업자 손에 이미 넘어갔어요. 중학교 다니는 딸이 있죠? 네, 정아요. 예. 걔도 아마 학교에 안 갈 겁니다. 빚쟁이들이 걔한테까지 찾아가서 아주 난리니까.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아무튼 좀 가르쳐 주세요. 애가 어느 학교 다니는 것만이라도. 이리 쭉 가시면요 고개가 나올 거예요. 그 세 갈래 길이 나오는데 왼쪽 길로 가지 마시고 오른쪽 길로 가시면 그 바른쪽 길 학교 나타날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셨다는데 내색도 안 해더군요. 네. 그 심지가 아주 깊은 아이입니다. 학교 생활도 아주 착실합니다. 성적도 상위권에 들고요.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안녕히 가십시오. 난 마지막으로 당했단 말이야. 뻔히 부도낼 거 계획하고 당자 끄는 거 아니야? 응? 아, 계획적이라고, 계획적. 당신들 현금 확보하려고 막판에 당자 끄는 거 아니야? 그 돈 어딨어? 그 돈 내놔. 김 사장이 도둑놈 정말. 지능적이야. 집까지 돌려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거래처에서 받을 거 못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못 받을 줄 알았으면 왜 당자를 끊느냐 이거야. 내가 말하는 건 너희 먹을 거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계획적으로 남발한 거 아니냐 이거야. 다들 그러더라. 부도낸 놈들 현금 확보하려고 막판에 수표 막 끊는 거. 정아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우리들 이런 걸 당하고 싶겠어요. 그럼 왜 도망가? 아빠 있으면 내 못돼?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 손으로 잡아서 꼭 쳐놓고 말 거야. 여기 들어놓자고. 김 사장 도둑 나타날 때까지. 이것들 다 짜고 있는 거야 이것들. 누구세요? 저 김사장 댁이지? 네가 청아니? 네. 왜 어머니 계시냐? 네. 아, 나 너희 아빠 후배인데 걱정이 돼서 왔어. 저 손님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갈게. 정아야, 공부 잘해야 한다. 아저씨가 수요일에 또 올 거야, 알았지? 그래, 아저씨 잘 기억해. 아니 그럼 구속되는 건가요? 경제사범으로 수배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애가 누굴 닮았어요? 그야 행자 씨 닮았지. 그래요? 예뻐요? 행자 씨가 미인이잖아. 건강해 봬요. 건강에 비긴 하지만 집안이 그렇게 됐으니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어쨌든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애를 미끼로 삼으려고 하지 마. 내 아이니까 내가 기를 거야. 더 이상 끈끈하게 늘어붙지 마. 이젠 징그러. 저기 나온다. 저야. 제가 정아야. 저희가 김 사장 딸이란 말이야? 응. 예. 나 좀 보자. 너 정하지? 네 오빠 어디 있는 줄 알지? 몰라요. 깜찍하긴. 네가 왜 몰라? 빨리 대 혼나기 전에. 어서 못돼? 사람을 시켜 알아봤는데 부도낸 장보이는 서재 파악이 힘들고 그보단 집을 곧 쫓겨나게 됐나 봅니다. 민섭 씨, 우선 내게 있는 돈 한잔했어요. 모자라는 돈 좀 꿔주세요. 먼저 전세부터 얻어줘야 되잖아요. 구워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신분을 밝힐 수도 없고. 종빈 씨 보고 좀 전해주라면 어때요? 그럼 되잖아요. 명문도 쓰고. 글쎄. 그럼 돼요. 애 엄마가 알 거 아니에요. 생부가 부자니까 도와주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렇게 좀 해주는 게 어떻겠어? 정말 그것 때문에 만나지 말자고 했잖아. 어쨌든 네 핏줄이야. 정아가 불행해지는 것 볼 수 있는 거냐? 한마디로 못하겠어. 직접 갖다 주라고 해. 그렇게 돈이 남아들면. 너도 참 그렇게 할 일이 없니? 그런 뒤치다거리나 하고 다니게. 너 정말 구제받지 못하겠구나. 그래. 나 철저하게 나쁜 놈으로 살려고 결심한 지 오래야. 정하구나. 네. 아저씨 기억하지? 네. 잘 있었어? 네, 엄마 계시니? 네. 엄마 좀 뵙자. 엄마, 손님 오셨어요. 아니 누군데? 또 빚 받으러 온 사람이니? 잘 몰라요. 그때 왔었는데 아빠 후배래요. 거리 쏟아지는 것 같다. 엄마, 어떡해. 많이 아파? 괜찮아. 실례합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소문을 듣고 너무 놀라서요. 형님한테 들으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 안민섭이라고 합니다. 형님한테 신세를 톡톡히 진 적이 있습니다. 형님은 아직 저도 몰라요. 형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하기로 하고 우선 당장 집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거리에 놔줄 수는 없으니 우선 집부터 마련하세요. 이 집은 언제 내주기로 했죠?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걸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 무슨 말씀을. 너무나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 형님이 저한테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염려 말고 받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유 모르는 돈은 받을 수가 없는데요. 정 그러시다면 꿔드리는 거로 할 테니까요. 이 다음에 형편이 피면 갚으세요. 저 간첩도 아니고 또 이 돈 때문에 그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일단 집을 옮기시고 형님 비전 차츰 방법을 생각해 보죠. 일어나지 마세요. 정말 이래도 되는 네. 건지. 자, 정아야, 엄마 잘 보살펴드려라. 네.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숨 좀 돌리고. 안 받으려고 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 후배라고 했어. 신세 많이 진. 형편은 좀 어때요? 지금이야 뭐 형편없죠. 행자 씨, 확실하게 말하십시오. 지금 행자 씨가 하고 있는 일이 우발적인 충동 때문인지 아니면 일정한 목적에서 하는 것인지.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니야, 이건 중요한 문제야. 처음엔 나도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고 행자 씨 뜻을 따랐는데 상황도 이렇게 됐고 애를 몇 번 보고 나니까 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당신은 언제나 걱정부터 하더라. 그런 거 아니야. 난 행자 씨의 그 의지를 알아야겠어. 뻔하지 뭐. 얘가 왜 나왔겠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그래요. 내가 가졌던 깊은 관심. 그것은 빼앗긴 애기에 대한 것이었어요. 내 모든 과거를 지우려고 떠났었는데 과거를 지우려고 애를 쓴 만큼 내 과거는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였어요. 난 감정이 다스려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훨씬 전부터 나오려고 했었는데 애기에 대한 죄책감. 아마 내가 거기서 애를 낳고 기르느라 정신이 없었다면 탈락했죠. 여기를 잊으려고 애를 쓴 만큼 난 과거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냥 애에 대한 소식만 알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얘 편지 속에서도 덩 애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냥 묻기도 뭐하고 해서 정말 소식만 알고 가려고 했던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잖아요. 난 정빈 씨가 기르는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럼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내 아이를 길러준 사람들입니다. 나한텐 다
수 없이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몰라라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내 애가 자라고 있는 집인데. 내가 그때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다면 종빈 씨가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때 생각은 잊으십시오. 전혀의 뭐 그걸 막 굴렸다는 죄책감만 남아 있었어요. 사랑하던 사람과의 흔적이 아닌 몸을 막 굴린 여자라는 상처만이. 인생이란 참 묘해요. 과정은 다 같더라도 결과가 다르다는 것에 따라 과정의 평가도 다르게 돼요. 사랑과 지정, 그래요. 우린 분명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더러운 지정처럼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행자 씨, 그만둡시다. 아픈 과거 건드려서 뭐 하겠어요? 이 사람 왜 이래? 종미 씨 정말 나쁜 사람이야. 쓸데없는 소리. 안 그래요, 당신? 행자 꼭 도와줘야 해요. 그런다고 했잖아. 애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때 학교에 가선 그냥 애에 대한 것만 물어보고 왔어요. 학교에 갔었어요? 그래요. 성격도 좋고 성격도 좋대요. 왜 그런 짓을 해? 선생님한테 이모라고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 형편이 나빠져서 걱정이 돼서 왔다고 했어요. 아무튼 먼 발치에서나마 한번 보는 걸로 끝내십시오. 잘 가. 저야입니다. 분홍색 옷 입으네. 보셨습니까? 잘 키워준 것 같아요.
잠을 못 잔 모양이구나. 이렇게 탔어, 마셔봐. 나 호텔로 가야겠어. 왜? 아무래도 장기 체류해야 될 것 같아. 매듭 짓는 걸 봐야겠어. 매듭을 짓다니? 몰랐으면 몰라도 알고 나선 그냥 갈 수 없잖아. 그렇다고 왜 호텔로 가? 여기 1년은 살아도 괜찮아. 민섭 씨를 너무 괴롭힌 것 같아. 요즘 회사 일도 전폐하다시피 하고 나한테만 매달려서 너무 미안해. 아니, 호텔에 가 있는다고 그 일 안 봐주니? 정아야. 정아야, 우리 어디 근처 빵집이라도 갈까? 누구세요? 참, 넌 모르겠구나. 너 그때 그 아저씨 알지? 너희 집에 저번에 갔던 사람, 아빠 후배라는. 네. 나 그 아저씨 친척인데 심부름 왔어. 갈래? 공부 잘한다며? 아줌마는 미국서 살다가 다니러 왔어. 정아 선물 가지고 왔어. 그 아저씨한테 부탁받고. 학용품이야. 저 아줌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빚 받으러 오신 거죠? 그렇죠? 정말 저는 아빠가 어디 계신지 몰라요. 엄마도 모르고요. 빚쟁이 아줌마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자꾸 저보고 아빠 계신 데 되라고 하는데요. 전 정말 몰라요. 그런 게 아니야. 전요 창피해서 학교도 못 다니겠어요. 정아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정아 미국 데려다 공부시켰으면 해요. 뭐? 결심을 굳혔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도와줘. 얘, 너 정신 차려. 걔를 길러준 부모가 있어. 알아. 다 알아. 행자 씨, 욕하세요. 어떤 욕이든지. 이럴 줄 알아서 내가 물었던 거예요. 우발적인 거냐, 계획적인 거냐. 계획적인 건 정말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거라면 차라리 좋아요. 행자 씨라면 사람들한테 상처를 안 줄 만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작했을 테니까요. 충동적 우발이 문제예요. 민섭 씨, 명수가 날 좀 도와줘. 이게 뭐니? 미국서 온 아줌마란 사람이 줬어. 빚쟁이 아줌마 같진 않아. 몇 살쯤 되어 보이든. 글쎄,
한 40은 좀 안전하지 마야. 그때 있잖아. 그 아저씨 아빠 후배라는. 돈 주고 간 사람? 응. 그 사람 친척이래. 아저씨 심부름으로 왔대. 정아야. 엄마 왜 그래? 엄마. 아니야 아무것도. 엄마 너무 시달렸어. 엄마 이 다음에 커서 잘할게. 정아야. 아빠가 곧 정리하실 거야. 걱정 마. 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우리 또 예전같이 살 수 있어. 엄마. 그래. 이젠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 문제예요. 그것도 감성 예민한 나이의 소녀. 걘 티 없이 자랐어요. 거기다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아서 혼란과 상처를 줄 작정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만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거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미국이 꼭 좋은 환경이에요. 여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 뜻에서 정아를 거기서 교육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래, 기회가 많은 나라. 그래서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에 데리고 가서 1등 인간을 만들고 싶다는 겁니까? 뭡니까? 여보. 행자 씨도 정민이와 다를 게 없어요. 인간한테는 수학 공식처럼 풀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정이에요, 정. 바로 사랑이란 말이요. 사랑에는 한계치가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여보. 당신도 애들에 대해 황당한 꿈 꾸지 마. 참, 저희는. 민섭 씨, 유학도 가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유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런 뜻에서 정아를. 그래 여보. 미국 보내려고 양자로 입양시켜서 보내는 부모도 얼마나 많아요. 행자 씨, 잘 들으세요. 행자 씨가 정아의 생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행자 씨는 정아의 생모 아닙니까? 생모가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생모가. 그게 어디 애 교육에만 목적을 두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라도 속죄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난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요. 좀 더 일찍 철이 났었더라면, 아니 용기를 가지고 도전했더라면 정아를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잘 기를 수 있을 텐데, 그런 후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땐 달랐잖니.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충격만도 우린 감당할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떠났지만 정아가 그렇게 예쁘게 클 수 있었다는 건 정아를 길러준 그 사람들 사랑 때문이었어요. 부모의 사랑으로 애들이 잘 자라는 것이지 국력이나 돈으로 크는 게 아닙니다. 난 지금도 그 부부 밑에서 애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러워요. 생모의 힘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행자 씨가 길른 정아는 결손 가정의 애로 자랐을 겁니다. 왜 굳이 어른들 욕심 때문에 애한테 상처를 주려고 합니까? 지금 가정 형편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저 환경이 놔두기가 안타까워 그러는 거죠. 돈은 또 벌 수 있어. 정아빠 사업가야. 그 사람 그대로 무너지지 않아. 민섭 씨. 안 돼요. 전 절대 반대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전 협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라고 해서 미안해. 별말을 다 한다. 한잔할래? 아침부터 무슨 술이니? 아유 마시지 마. 단념이 안 돼. 걔를 본 다음부터 눈앞에서 떠나질 않아. 좀 진정해라. 내가 나쁜 년이야. 그렇게 잘 크는 애를. 이해할 수 있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으니? 좀 냉정해져봐. 이러지 말고.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안 돼. 한 번만 도와줘. 어떡해? 정아 엄마를 만나줘. 정아 모르게 하면 되잖아. 민섭 씨 난리 날 텐데. 민섭 씨한테 말하지 말고. 뭐요? 누구요? 진정하고 들으세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우리 정아한테 그런 일 없어요. 네, 알아요. 당신들 뭐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누가 망했다니까 애까지 뺏어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돈까지 갖다 줬군요. 세상에 참 이상하다고 했더니 뭐 애 아빠한테 신세진 사람이라고? 그것과 이건 다른 거예요. 진정하세요. 뭐가 달라요? 빚지고 엉망된 것 같으니까 기회를 틈탄 거죠? 아유, 아니에요. 정아 생모. 생모? 그런 말 하려고 당장 나가세요. 돈을 드린 건 당장 나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만한 거 은혜로도 못 갚아요. 누가 신세진 적 있어요? 참 잘못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넓게 생각해 보세요. 양자를 해서도 미국 유학 보내요. 애 장래를 위해서 유학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애 엄마가 신분도 안 바뀔 거예요. 그런 자선 사업 하시려거든 더 불쌍한 딴 집 아이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우리 정아 안 돼요. 다 죽은 줄 알아요? 우리 곧 회복돼요. 회복되면 그 돈도 갚겠어요. 빨리 나가요. 택들하고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단념해. 정말 그러다가 애한테만 상처 주겠다. 네가 끝내 생모라는 걸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이라지만 그쪽에서 그걸 믿겠니? 알았어. 수고했다. 정아야. 정아야. 아줌마. 정아야. 정아야. 아줌마랑 얘기 좀 할까? 가자. 정아야. 정아야.
드라마는 끝났습니다. 이제 무릎을 맞대고 이 두 여인 생모와 양모의 얘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쓰신 안양자 씨, 생모를 직접 취재하셨다 그러는데 그 얘기 잠깐 해주시죠.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기를 아빠가 길르는 줄 알았는데 그 아기 난 엄마의 의사 없이 아기를 다른 사람한테 입양시켜서 기르고 있다. 네. 나중에 알게 돼갖고 그 아기를 찾고 싶다고 그러는 여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생모를 만나보게 된 거죠. 그 생모가 이런 경우에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었다. 애를 아빠가 길렀다면은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아기를 찾고 싶다고 호소해 왔어요. 네. 그 내용은 이 드라마 내용과 같은 거고요. 본인을 만나셨죠? 네네. 그러면 저쪽 그 양모 쪽은 안 보셨겠네요. 네, 못 만났죠. 그쪽에서 만나려고 하지를 않죠. 네. 생모 역할을 했던 김창숙 씨 나와 계신데 극 중에 생모 역에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고요. 굉장히 안타깝고 하여튼 가슴 아픈 얘기인 것 같았어요. 네. 안혜숙 씨는 그 길른 엄마예요. 12년 정도 길렀으면 이제 생모 양모 차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거의 이제 뭐 저 생모다 양모다 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그리고 이 드라마 속에서 아주 그 대단한 휴머니스트 역할을 하셨던 강만희 씨, 그 생모 쪽에 서서 굉장히 그 설득도 하시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생모를 보십니까? 저는 생모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네. 쪽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생모가 갖고 있는 그 인간성이라든가 모성 본능, 이건 인간이 꼭 갖고 있는 거고 또 발휘가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드라마를 저희와 같이 보신 시민들이 많이 동참해 계십니다. 이 지금 딸을 찾으려는 생모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분 말씀해 주세요. 정말 엄마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꼭 찾고 싶어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생모 입장에 아주 공감하시는 의견이 한 분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마로서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은 바로 1년이나 2년 안에도 얼마든지 올 수 있었을 텐데 13년이나 자기 젊은 시절을 자기 나름대로 다 생활하다가 이제 와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13년이나 길른 상태에서 찾아와서 자기 딸을 찾는다는 건 자기한테도 죄지만 길러준 13년 동안 길러준 그 양모한테도 큰 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모는 어떻게 하려는 얘기입니까? 생모는 한 번만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생김새란가 여러 가지를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고 행복하게 자라니까 물러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자식을 낳고 한 부모의 모정이라는 게 말입니다. 쉽게 그렇게 물러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드라마상으로 봐서는 절대 쉽게 물러서리라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물론 13년간이나 그 헤어져 있었던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지만은 이 끊을 수 없는 이 천륜이라는 것은 이 생모가 그 말할 수 없는 그 모성의 본능 때문에 그 저는 생모 편을 들고 싶습니다. 생모 양모 어느 쪽의 입장을 옳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를 낳아준 엄마 있잖아요. 생모가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헤어져 왔기 때문에 그 엄마를 얼굴은 봐야죠. 최소한. 네. 그래서 낳아준 엄마를 얼굴 보고 인사는 자기를 낳아줬다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또 자기 13년 동안 길러준 그 엄마하고 더 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라면 저는 저를 길러준 엄마한테 다시 돌아갈 거예요. 보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또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모의 입장이라는 거는 이런 의견들에 굴복해서 물러가야 되는 겁니까? 낳아준다고 해서 안 데리고 가는 건 아니죠. 네. 자기가 낳은 아이는 자기가 찾을 의무가 있어요. 네. 예,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렇기 네. 때문에 절대로 저는 물러서지 않아요. 김항섭 변호사님, 이 만일에 생모가 계속해서 아기를 찾겠다고 나설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것이 뭐 다 아시다시피 신분 관계라는 거는 혈연에 따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남의 호적에 친생자로 올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부모가 나타난다든가 할 것 같으면은 그 호적에서 파내 가지고 실부모한 대로 옮겨가는 것이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건이라고 좀 이상한 용어입니다만은 이 건에 있어서는 결국은 지금 현재 양부모와 이 애하고 딸애하고 간에 부자지간 또는 모자지간이 없습니다. 사생합니다. 얘는 말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 부모 관계가 없다는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네. 재판을 받아가지고 원칙적으로 자기의 실부 호적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아, 생모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생모한테 가는 게 아니죠. 아버지를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건에 있어서는 지금 어머니가 이 애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겠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찾겠다는 건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이냐. 첫째로 지금 양부모 호적에서부터 얘를 떼내가지고 판결에 의해 가지고 떼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얘가 이제 아버지가 실부가 부인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아버지를 상대로 또 소송을 해야 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분여지간이 있다. 네. 그럼 당연히 그 인정이 될 거 아닙니까? 뭐지 사실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뭐 찾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찾겠다는 거는 어머니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양부모 호적에서 빼내가지고 내 호적에다가 다시 말하면 그 생모 호적에다 넣어가지고 네. 자기가 친권을 행사하면서 양육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된다 하면은 얘는 지금 이 딸에는 그 친생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당당한 올바른 그 딸로 분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머니 뜻대로 찾는다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이 어머니 호적에 사생아로 등재가 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신선희 씨께서는 이런 상담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미혼모 상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그 저희 기관을 찾아오는 미혼 부모와 또 부모로부터 그 이탈되어 있는 여부 아동 상담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그 상담이시겠죠? 네, 네. 주로 미혼 부모는 그 병 이혼해서 그 아동을 낳아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되어지고 있고 또 이웃이라든지 타기관 또는 잡지 등등을 보고 아직 출산하지 않는 상태 또 출산 후의 상태라도 그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실제 숫자는 추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50%가 전체 상담수의 50% 넘는 정도입니다. 조금 넘고 있죠. 예. 네. 그 차갑게 여쭤보죠. 지금 이 드라마 속의 행자씨 생모 말이죠. 예,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법적인 문제를 좀 알고 있었습니까? 그때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고 그거를 모색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드라마 보고서 법적인 문제를 아니 그때 제가 만났을 때 다른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법률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지금 저 김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거 그런 걸 찾을 길이 없냐고 호소를 해왔죠. 그러니까는. 네. 김창숙 씨, 그 생모가 지금 13년 동안 속죄를 하고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드라마를 떠나서 여성 입장으로 볼 적에 그 애를 찾아서 자기 딸이라고 인정받는 것만이 속죄의 길일까요? 글쎄요, 이 드라마 상황에서 보면은요, 그 지금 그 기른 어머니 그쪽에는 지금 부도도 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애가 지금 한참 사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도가 나서 경제적으로도 쇼크를 받았을 거고 또 내가 너의 엄마다 생모다 하고 나타나면 거기서 또 이중으로 또 애가 고통을 받을 것 같아요. 한참 그 공부할 나이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꼭 내가 너의 생모다 하고 지금 시점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또 경제적으로 사정이 된다면은 조금씩 도와주면서 그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일종의 원인 분석인데 작가 입장에서는 정빈이라는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가 입장이라기보다 그 인간적인 입장에서요. 있을 수 있는 인간의 유형이죠. 있을 수 있는 인간의 유형이지만 우리 사회에 그런 인간은 존재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신 여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인을 만일 이 문제를 따진다면은 꼭 종빈이라는 그 남자만이 큰 원인이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혼부에게도 이제 큰 책임이 있지만은 일단 그 상황까지 그 몰아가지 않도록 그러니까는 그 완전한 정신적인 그 결합이 되기 전까지는 그 육체를 먼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아 엄마는 그 책임 때문에 그냥 미국으로 가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는 그 아동을 만약에 그런 상황 비극적인 상황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아동을 끝까지 본인이 양육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끝까지 어떤 그 연결이라든지 계속 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 변호사님, 이 남자가 그 사랑을 해서 그 육체적인 결합을 한 다음에 또 아기가 생겼건 안 생겼건 여자를 배우자로서 제외시켜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생기는 법적인 그 사건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좀 한 케이스 들어서. 뭐 케이스라는 것보다도 그 보통 이것도 지금 그 우리나라가 그 산업 사회화돼 가면서 형태가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소위 일부 다처제 그 소실이 있었고 또 그 뭐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소위 뭐 사토인이 밀토인이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혼인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혼에 가까운 부부와 가까운 그런 형태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계약 결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법상 결혼은 아닙니다만은 일정 기간 동안만 같이 산다. 그건 뭐 영원히 호적 같은 데 올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여러 형태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상상 못하는 그런 그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일은 많습니다. 서로 이제 그 뭐 사랑을 속삭이고 또 결혼할 걸 갖다가 합의하고 맹세했음에도 그 뭐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애 낳을 것 같으면 모른다.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아무리 그 뭐 화려한 약혼식을 고행하고 웨딩 드레스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혼인 기출을 안 할 것 같으면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의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결혼식을 고행한다고 해서 결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측으로서는 말이죠. 반드시 자기 관할 구청에다가 혼인계를 갖다 제출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어떤 성관계가 이루어진다. 막 그렇게 저희는 그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결혼 사진 가지고도 인정 못 받습니까? 그건 사실혼밖에 안 됩니다. 사실혼밖에 안 되고 어디까지나 효력이 발생하려면은 그 남편 신랑 관할 구청에 갔다가 제출 혼인 신고를 해야지만 비로소 그게 부부가 됩니다. 네. 그 신 과장님, 이 미혼모가 독신모죠. 독신모가 자기 혼자서 아기를 키우려고 그러는 경향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물고 요즘의 그 경향은 그 자신이 그 혼자서 훌륭하게 그 아이를 키우려는 경향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유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모성애만으로는 그 아이를 그 양육하는데 충분한 그 보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또 옛날에 그 추세로 보면은 그 모성애적인 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되었지만은 요즘은 그 사랑이 없는 결혼은 또 가정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굉장히 현명하게 젊은 여성들은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현명하게 되는 건 좋은 현상인지 몰라도 모성애도 조금 희박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모성애 희박하는 거하고는 가치 판단이 달라지고 있다고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입양을 신청해서 누구한테 아기는 갔는데 다시 자기 아기를 그 찾으려고 하는 걱정의 주인공처럼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그 사전에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그 충분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보통 그 임신 한 7, 8개월 정도 돼서 오면은 그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하고 또 뭐 어떤 경제적인 요건 또 자기 혼자만이 그 키울 수가 자기 혼자만이라도 어떻게든 키우겠다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할 때는 제가 그 입양이라는 그 사실 말고 임시 위탁을 시킬 수 있는 그 기간도 저희가 의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입양을 절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본인이 키우겠다 그러면은 그 일시 보호 위탁 기간을
그 의뢰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전에 숙고를 해서 한번 그 결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완전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고 있죠. 김창숙 씨 경우는 젊어서 사랑하던 남자에게 이제 버림받은 케이스고요. 또 강만희 씨 부부는 이제 그 아주 해피엔딩한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근데 그 바로 그 행자의 경우처럼 사랑을 했다가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성의 입장에서 요즘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버리는 남자들.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 남자가 어떤 상황에서 부모가 반대를 했든 자기가 어느 요즘 참 살기가 힘드니까 그 여자 쪽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그 한쪽 자기가 사랑하고 더군다나 임신까지 했던 여자를 버린다는 것은 그 남자가 앞으로 어떻게 잘 살든 간에 평생 그거 한을 품고 산다는 건데 그러면 자기 자신도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 남자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제 같은 생각하십니까? 여성이니까는요. 아무래도. 지금 이 정빈이라는 남자는 도저히 구제받지 못할 남자로 지금 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예, 말씀 좀 하십시오. 먼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 실제 인물들에게는 굉장한 고통이 따랐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이 생부가 비참한 처지로 놓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현실 속에서는 무척 고통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아마 그 생부의 고통도 우리는 생각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부가 보면은 드라마상에서 보면 굉장히 가난 속에서 허덕이다 보니까 그 가난 속에서 탈피하고 싶은 강한 욕망을 자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겠죠. 야심을 택했다 하는 얘기죠. 예. 그러나 그런 것을 좀 더 나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생모 쪽에서도 반성해 보여야 될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좀 감상주의적인 데가 많이 있죠. 남자가 사랑을 고백한다 해서 거의 자기 자신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결을 그냥 내던져 놓고 그리고 또 어떤 자기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남자가 무책임한 거나 여자가 무책임한 거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책임한 여자는 버려도 괜찮은 겁니까? 물론 버려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버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그 남자만을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주의적에서 우리 전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남성이나 아니면 이 프로를 보시고 있는 모든 남성들에게 혹시라도 우리 좀 더 가슴에 손을 넣고 이야기해 봅시다. 어디 술집이나 아니면 외도를 해보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평생 동안 예도를 안 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남성이 결혼하기 전에 물론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가졌다는 그 비극인데 애를 가졌다는 것은 꼭 남자가 애를 갖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보다는 그 생모가 애를 가졌다는 표현을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왜 생모 쪽에서는 저 생각에는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만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외국에 가서 살면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처음에 충동적으로 물었지 않습니까? 친구 민섭 씨인가요? 그분이 충동적이냐 아니면 올해부터 계획적이냐 충동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충동적이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거의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니면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데려다가 어떻게 기르겠다 하는 생각도 없었으니까 역시 버린 것은 남자에게 버림받았다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강한 모성애를 버렸다는 것도 여자 쪽에서는 무척 나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남자만을 나쁘다. 물론 그 발단이 남자가 버렸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남자를 나쁘다고 이야기한 것보다는 결혼 전에 자기 자신을 허락한 여섯 쪽에서도 각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남자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지탄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가지신 분? 역시 남자분께서 어디 근무하십니까? 삼성물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의견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무리 물질 경제적으로 풍부하고 물질적으로 부를 누려야만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드라마 게임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 둘이서 그 혼전에 나는 젊고 몸이 건강하고 앞으로 얼마든지 서광이 비칠 수 있고 자신만만하게 여자한테 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자기 아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반대한다고 해서 자기의 그 주장이 아닌 그 남성으로서의 그 자기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자기 어머니로서 그 핑계를 대고 그러한 여성을 저버리고 자기 경제적인 부만 그 욕심을 내서 그리 간다는 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박수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그 생부가 현재 그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 생활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느냐? 아마 어느 한편으로는 그림자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네. 다른 한 가지를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중에 남자가 우린 건강하고 앞으로 잘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자분들은 자기 자신의 그 순결을 남자에게 바칠 때, 그럼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고, 예? 내가 앞으로 뭐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던집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자기에게 뚜렷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결혼을 할 때는 이 남자는 어쩌하기 때문에 결혼하다. 그렇죠? 무분별하게 남자가 내한테 와가지고, 남자는 좀 외형적이고 좀 외부로 발상적이죠. 그래서 남자들 경우를 보면은 무슨 이제 여자를 유혹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마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을 이용해서 뭐 남자들에 대한 그 유혹하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자 쪽에서도 많은 그 생각을 뭐 충동을 받아들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자는 꼭 그 앞으로 다가올 것만 가지고 순결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자기 순결적인 문제, 혼전에 결혼하기 전에의 순결적인 문제는 완벽하게 지켰다면 이 비극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마디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극 중에서는 여자가 부를 누리고서 그 남자를 택한 것도 아니고 가난을 알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합하려고 했던 건데, 이 남자가 결국은 그 경제적인 이유만으로서 여자를 쳐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남자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미혼이신 것 같은데요.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어떤 자유로운 이성 교제가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서로 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성 교제를 할 때, 그러니까 남자가 그렇게 그 미래에 대한 환상,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뭐 자기는 뭐 장래가 빛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여자가 넘어가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자기도 분명히 성경험을 하면은, 그러니까 둘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한도에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아주 아이를 뺏어갔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좀 더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의존적인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속죄하는 대신에 아이를 길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미혼 여성인 것 같은데요. 남자들이 이 드라마에서처럼 여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장래에 대한 신뢰를 내걸기도 하고 이제 이런단 말입니다. 근데 모든 남성들이 다 그 약속을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성들이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런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 드라마에서도 보셨듯이 이 사랑하는 여자를 버리고 나중에는 출세를 위해서 다른 여자한테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때 그런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행하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분도 미혼이시죠? 네. 그렇다면 지금 앞에 계신 분 말씀대로 혼전 순결이라는 거는 그 이를 악물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갖다가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뭐 이제 여기서는 어떤 성윤리가 그런 도덕이 조금 좀 퇴폐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했을 때,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다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누구를 한 사람을 갖다가 나쁘다 좋다 그렇게 말을 지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고 했으면은 적어도 어떤 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하고 해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단순한 어떤 정열과 어떤 책임이라는 걸 전제로 한 사랑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남자분께 여쭤보죠. 드라마 속에서 그 남자의 어머니가 그 정빈 씨의 어머니가 행자와의 결합을 반대해서 약을 싸들고 다니고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가 꼭 야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도 그 남자가 취할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부모의 효도도 중요하죠. 자기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의 효도에 하기에 앞서서 그 행자라는 여자를 하나를 자기의 요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는 그 여자를 임신까지 시켜놨어요. 8개월이라면은 그거는 만약에 중절을 시킨다면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여자를 그 아기를 어떻게 이제 중절로 없애는 방법을 했으면 그 여자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 행자라는 여인한테는 문제가 없었고 부모에게도 효도를 하면서 자기의 갈 길은 잘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빈이라는 남자의 잘못은 그 임신 중절을 시기를 놓친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 남자는 주인공 남자는 자기의 그 욕망과 어떠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했다면은 그런 것도 생각을 했어야지요. 뒤에서 누구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마이크 좀 드리세요. 이제 금방 이야기하시기를 남자가 임신을 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꼭 남자가 여자한테 임신을 시킵니까? 그럼 여자가 여자에게 임신을 시킵니까? 물론 이제 임신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예? 제 이야기는 가장 여기서 그 슬픔의 씨앗이 된 것은 딸인데 그 딸을 안 가질 수 있었지 않았느냐? 네. 결혼할 수 있을까지. 그럼 어차피 그러니까 이제, 미안합니다. 혼전 관계는 해서도 피임을 할 수 있었지 않냐 그 얘기입니까? 옳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랬더라면 이 슬픔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그 산업화 고도화된 그 이런 세상에서 젊음을 갖고 가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면은 차라리 이 세상에서 멀리 떠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네. 지금 남자분 두 분이 주거니 받거니 열변을 토하셨는데 결국 여성들에 대해서 비난이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행자는 무책임한 여성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행자라는 여인이 자기 딸을 두고 그냥 미국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지요. 네.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은 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아이를 위해서라면은 어머니라는 건 그렇게 모든 걸 다 희생하고 그래도 된다고 우리가 충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를 희생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은 어쩜 나보다도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이 양모요 키워준 12년 동안 키워준 엄마 입장에서 이 생모를 좀 외롭지 않게 불행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습니까? 같이 애 못 낳는 여자로서. 글쎄 만나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서 아이를 위해서 같이 몰래 경제적이 부족하다면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면서 아이한테는 숨기고 그렇게 해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만희 씨 지금 행자를 위해서 걱정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그 카운셀러 역할을 많이 하신다면 어떤 충고를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생모가 진심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면
애에 대한 어떤 그 모성 본능은 버리더라도 애를 위해서 미국으로 그냥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으로 그냥 돌아갔을 경우 애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칩시다. 뭐 희생은 아름다울 수도 있겠죠. 근데 희생한다고 해서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아픔, 상처, 고독 이것도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게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취재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를 많이 물었어요. 지금 아까 먼저 저 남자분들도 말씀하시는데 혼전의 성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랄하게 부딪혔잖아요. 지금 얘기들이요. 네. 근데 이 그 행자 씨의 경우에는 혼전의 성관계가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자기 그 확신 때문에 아기를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관계를 그러니까는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니까 이미 결정됐고 네. 그 종빈이란 남자하고 인생을 같이 더불어 살겠다는 의지, 사랑의 의지는 함께 싹트는 싹트는 거잖아요. 그 의지 가운데 이 아기를 낳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그 종빈이란 사람이 그 마음에 저기 변절이 왔을 때 행자가 그 아기를 포기했던 거는 이 저기 할머니도 계시고 그 생부가 있으니까 키워주겠지. 키워주겠지 하고 자기는 어차피 그 저 엇갈린 인생이니까 하고 미국을 갔던 거거든요. 미국을 갔다가 이제 그렇지만 가서도 늘 고통스러웠죠. 그 아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돌아와서 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생긴 두 번의 그 배신감 같은 그것 때문에 단념을 못하는 것 같았었어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는 그 생모가 지금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현재는 뭐 돌아가지는 않았는데요. 돌아간다 한들 그 생모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단념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네, 그 신 과장께서는 만약 이 생모가 와서 네. 어떤 조언을 부탁드린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홀트 기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상담을 해왔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람이 하는 일은 되돌릴 수 있는 일과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절대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결과만 가지고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아동의 양육이라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 같이 따라야 되는데 어쨌든 그 생모는 13년 동안 아동의 양육에 대해서 전혀 마음은 아팠을지 모르겠지만은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볼 때 어머니의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제 기관이라도 제 개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양부모의 그 근익을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또다시 그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14살이면은 사춘기이기 때문에 자아 정립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그런 새로운 생모가 다시 있다든가 하는 사실이 나타났을 때 자기 자아의 그 흔들림과 정서적 불안도 대단한 그 큰 불행을 초래하는 일이지만은 그 양부모 가정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질서, 평화를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정복지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양부모의 손에서 그 아이는 키워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창숙 씨? 지금 그 양부모 가정이 안 좋은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부도가 나고 물론 이제 재기를 하시겠지만 만약에 네. 재기를 못해서 계속해서 정화가 불행에 빠진다 할 경우에 오히려 생모가 데려가는 게 낫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요, 그거가 꼭 금전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지금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인데요. 애를 10달 동안 이렇게 임신을 하고 있다가 낳는 거는 참 그 순간적인 고통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애를 낳아서 그 정성스럽게 기르고 먹이고 그 14년 동안 그 기른다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고는 그 애를 그 남의 자식인데 더군다나 그 기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좀 뭐 이쪽에서 좀 낮다고 해서 그 애를 찾아가겠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양부모하고 같이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그 애한테 타격이 안 가는 한도 내에서 모든 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안혜숙 씨.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보고 가는 걸로 그냥 끝이 나면은 우리 집안에도 좋고 이 생모 쪽에서도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강만희 씨 입장도 그러십니까? 애가 이제 정화가 더 좀 커서 네.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도 이해하고 이렇게 될 때쯤 얘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은 다행이겠죠. 인간의 그 슬픔과 이 비통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약한 면이 바로 그거죠. 그럴 때 그 지금은 시기상조겠죠. 지금 안혜숙 씨 말씀대로 생모는 개의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입장으로 미국에 가서 계속 도와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개 어린애한테 어떤 혼란이 왔을 경우는 이건 요즘에 그 비행 청소년들이 많이 그런 그 우범 지대에서 많이 놀고 있는 이유가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고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희생하는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 여사께서 이 미혼 여성들, 미혼모가 될지도 모를 미혼 여성들에 대해서 충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일단 결혼을 하기 전에 충분히 정신적인 완전한 결합이 있기 전까지는 육체적으로 먼저 가까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죠. 정신적으로 완전한 결합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어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양쪽으로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은 친부보다 자기의 사랑이 좀 덜 미친다든가 어떤 그런 느낌이 본인 스스로는 그 필링을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작가께서 사랑이 치정으로 되지 않도록 한 말씀 좀 미혼 여성들을 위해서 해주세요. 모든 사랑이 책임지지 않을 때는 다 치정이 될 수가 있겠죠. 사랑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선택한 사랑, 자기가 느낀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의무와 그 의무를 충분히 했을 때 사랑의 권리가 찾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요즘 소위 말하는 인스턴트 러브니 무슨 그런 어떤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랑보다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랑에 꽃에 물을 주어서 키우듯이 사랑도 물을 주어서 키우는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런 문제도 또 벌어지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온당한 사랑이 되겠죠. 그거는. 김 변호사님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혼인 관계에 있는데도 여성을 버리는 남자들 그런 남자들에게 인생을 망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미혼 여성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글쎄 그게 결국은 참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이 배우자 쌍방이 혼인을 해가지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로서의 공동 생활을 영위하겠다는 확고부동한 결의가 엿보여야 됩니다. 첫째. 그런 결의도 없고 또 그러한 용의도 없이 약간 어떤 애정을 느꼈다든가 연정을 느낀다든가 해가지고 어떤 육체적 관계라든가 이런 게 맺어져 가지고는 결국은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은 젊은이들은 남녀 상호간에 상대방의 의사가 과연 어떤 의사로서 나한테 접근해 오는 것이냐 이걸 분명히 자기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판별을 할 줄 알아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에게 비난받을까봐 꺼내시지 못하는 얘기 또 남들이 들으면 웃을까봐 꺼내시지 못하는 얘기 그런 것들이 드라마 게임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재를 가지신 분은 우편번호 150 영등포구 여의도동 18번지 한국방송공사 예능국 드라마 게임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릭 프로밋은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사랑의 예술 중에 한 가지는 책임입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결혼은 더 많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책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 여러분들께서는 아내의 고독, 아내의 눈물에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책임지는 밤으로 합시다. 안녕히 주무십시오.